예, 오늘의 주제는 악셀 호네트의 사상, 인정과 연대, 그리고 교육입니다. 호네트는 인정투쟁으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어떤 분이십니까? 비판이론으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의 학자라고 알려졌죠. 네. 이번에 중심 인물이었던 사실은 하버마스 제자이기도 하고 또 사위이기도 하죠. 네. 이번에 역정과 삶의 영향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악셀 호네트는 20세기 중반인 1949년에 에센이라고 하는 독일의 공업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이곳은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재건을 위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호네트는 아버지가 의사셨기 때문에 그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굉장히 열악한 처우라든가 상황들을 보고 훗날 이제 학자들은 이 호네트의 인정 투쟁 이론이 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하면서 이 호네트는 보온 대학과 보훔 루르 대학에서 철학, 사회학, 문학 등을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도르노에 굉장히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을 아도르노에 관련돼서만 썼을 정도로요. 그러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사회 참여의 이론들을 조금 접하고 그 이후에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푸코의 권력 비판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으로 돌아와서 하버마스 영향 하에서 독일을 이제 교수가 되려면 자격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인정에 대한 투쟁으로 자격 시험을 보고 이제 통과를 하게 되고요. 하버마스 후임으로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 철학과 교수와 사회연구소의 소장직을 겸직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도르노에서 명맥이 끊겼던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다시금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호네트는 그냥 프랑크푸르트 학파 1세대, 2세대를 단순히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의 이론을 계획하고 발전시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인정투쟁 이론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사회의 비판적인 연구들을 많이 해서 뭐 정의의 타자라든가 비규정성의 고통이라든가 뭐 우리 안의 나, 물화 등등의 여러 가지 저작들을 남긴 학자로 유명합니다. 예, 참 유명하신 분이군요. 이 사회에게 자기 후임을 맡긴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네. 참 있을 수 없는데 네. 역시 그걸 넘어서서 합리적 사회의 모양이죠. 예, 오늘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예, 무시와 인정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는 호네트 이론의 핵심에는 사랑, 권리, 연대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 가치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동되어 있고 네. 이들 가치에는 심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아마 호네트 이론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심리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닌 이 양자를 결합한 제3의 이론을 제시한 거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볼 때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예. 호네트 이론은 그 호네트만의 독자적인 이론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헤겔의 인정 개념을 따서 그 사회심리학자인 미드의 이론과 결합해서 인정투쟁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요. 그는 헤겔과 이제 차이점을 보이는 지점이 어디냐면 호네트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정 유보를 그러니까 인정이 훼손되는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신체적인 학대, 폭행, 권리 부정 그리고 존엄성 부정과 같이 인정 질서에 반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인정 유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자기관계, 자의식이 형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호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무시 형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신체적 불가침성의 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폭행이나 학대를 당하게 되면 내 몸을 내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내 몸이 누군가 나에게 가해하는 누군가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몸에 관련된 문제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신뢰감을 얻지 못하게 되면 두 번째 인정 단계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 두 번째 인정 유보는 이제 사회적 불가침성의 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네트에 따르면 권리를 가진 인간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법 제도에 종속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도덕적인 규범들을 이성적으로 결정하고 지킬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훼손을 겪게 되면 상호작용의 상대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도 잃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죽음을 겪게 되는데 이 사회적인 죽음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개인은 끊임없이 이제 사회적인 가치 부여의 입장에서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자신의 독특성이라든가 개성을 드러낼 때 자아 실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수치심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정 질서가 굉장히 한 인간의 자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호네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의 심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상당히 결합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인정의 구체적 실현 장소가 사랑은 가정에서, 권리는 학교에서, 연대는 사회에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인정이론의 호네트의 아주 독특한 관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에 이어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할 일과 사회적으로 할 일이 있을 듯한데 호네트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앞서서 질문에 답변 드린 내용은 해겔과 차별화된 지점이고요. 해겔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사랑, 그다음에 사회 안에서의 권리, 그리고 국가적 단계에서의 인륜성 연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이제 차이점을 두고 이제 호네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상황, 사적 영역에서의 그런 사랑과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봤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 인정이라든가 이 개성이라든가 독특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 부여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는 힘을 길렀을 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인 일과 사회적으로 할 일이 조금 구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잘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면 호네트 이론에서 이 교육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인간다움, 뭐 사람됨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민다움 또 시민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자는 때로는 중첩 영역도 있는 것 같고 대립적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 대립하듯이 호네트의 입장 이 접점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제가 호네트 이론에서 하나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호네트가 인정 이론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도널드 위니캇의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따서 호네트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이제 엄마의 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갓 태어난 아이와 엄마는 굉장히 공생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굉장히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하게 되고 엄마도 역시 임신했을 때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의존하게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아이는 이제 그 엄마에게 느꼈던 그 의존의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이제 바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 다른 엄마를 대신할 대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아이는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이제 설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아이가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혼자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행위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만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있어, 나를 보호하는 누군가가 있어라고 하는 신뢰감 때문에 그런 독립성이 생긴다라는 건데 그것은 뭐랑 관련이 되냐면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볼 수는 없지만 내 뒤에 누군가가 있고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력으로 이어지고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창조성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상황이나 처지나 지위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고 상정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도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독립하는 어떤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아우르고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시민다움하고도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호네트는 제가 봤을 때 이 둘을 구분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인간다움에 일단 어떤 그 사람됨과 시민됨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시민됨과 사람됨을 항상 중첩적으로 네. 병행해서 나가는 네. 뭐 그렇죠. 긴장 관계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인정의 대상이 심리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또 네. 현실적인 대상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네. 이 상호작용에서 발전한다. 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네. 참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질문 5번째로 네. 이 한국 사회는 사회적 무시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를 가지 못해서 네. 여성이라서 네. 또 비정규직이라서 경비로 인해서 성소수자라서 약속이라서 이 숱한 이유를 통해서 무시와 차별을 경험하고 네. 있죠. 네. 오늘 살아가는 이 보통 사람들은 이런 모멸감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행복할 수 없죠. 네, 네, 이런 그렇죠. 행복할 수 없는 이 구조 속에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이런 무시의 수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네. 네, 제 나름대로 좀 말씀드려보면 네. 사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아직은 업은 있으나 직은 없는 아, 그러네요. 직을 찾지 못한 비정규직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또 되돌이켜 보면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이 구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상호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호네트의 의견에 조금 힘을 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은 물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무라하는 그런 개인적인 태도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태도를 형성하게 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을까? 그 힘은 또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너무 천착해서 개인의 영달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명예나 이런 거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비판하거나 검토하고 사유하고 하는 이런 여유로움을 간과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도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금씩 노력을 조금 해 나간다면 비판적 의식 능력을 좀 키워 나간다면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화, 네. 사물화를 보았는데 저는 그것을 항상 사물대명사인 이수로 분류하고 네.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인칭대명사인 유로 네. 갈 수 있는 그런 네. 끊임없는 예.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늘 사물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위험사에 노출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호네트 이론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을 어떻게 하면 교육학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많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인간은 저마다 다르게 태어나고 그 탄생의 조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출발점이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출간된 마이클 샌델의 책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마이클 영이 비판했던 메리토크라시의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구조적으로도 메리토크라시의 이런 능력주의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 그래서
감수성, 그러니까 공동체적 감수성을 유지하면서 각자가 지닌 개성과 능력을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네트가 후기 이론에서 푸코의 자기 배려랑 하이데거 염려 개념을 가지고 다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마 다음 달에 그 강의와도 연결될 법한데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본래적이고 고유한 우리 존재 가능성을 자문하고 고뇌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하다 보면 조금씩 진보의 궤적을 또 한번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악셀 호넷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능력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 네. 점수의 공정성을 넘어져서 출발, 여건의 공평성, 네. 이 공정성과 공평성이 결합돼야 된다는 그게 진정한 인정이 네.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조나영 박사님의 이 악셀 호넷의 인정과 연대 이론 그리고 교육적 함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아이들은 가정에서 무시받지 않고 학교에서 또 사람으로 취급받고 사회에서 시민으로 대우받는 그런 인정의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 조건 속에서 어떻게 또 개인적으로 그걸 돌파할 것인가 하는 개인의 헌신성, 책임성도 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온전히 성장하려면 사랑도 봐야 되고 권리도 향유해야 되고 연대의식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